자, 뭐지?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짜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웬만한 건 다 맞출 겁니다. 그냥 산술기하 말고, 그다음에 호식 말고, 그냥 증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용어 있잖아요, 용어.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치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고 절대부등식. 걔는 그냥 이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이쪽은 그냥 대소관계를 따지는, 누가 더 큰가를 따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그러니까 맨날 그 고1 수학하는 첫 시간에 공수1 같은 경우에서 맨날 뭐라고 하냐면 실수의 어떤 약속, 실수의 특징. 두 분은 딱 그건 아니었으니까 실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네? 실수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실수 특징. 실수의 특징. 너도 까먹었을 것 같은데? 제곱하면 0보다? 그래. 제곱하면 0보다 뭐가 낫다는 거죠? 이게 실수의 특징이에요. 진짜. 별거 없어. 진짜야.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A하고 B가 실수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 A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B 제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게 이거야. 절대값을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똑같습니다. 실수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긴 하거든. 절대값이랑 원래 거랑 비교하면 무조건 얘가 크거나 같아요. 이 세 개. 삼총사 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기본 같은 느낌, 기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할 거냐, 대소관계를 비교할 거야. 근데 그 대소관계 비교할 때 3, 1, 1이야. 3, 1, 1. 이걸 적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긴 해요. 3, 1, 1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봤을 때 무조건 실수라는 건 세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어떤 A라는 게 있으면 걔보다 큰 게 있을 거고요. 걔보다 작은 게 있을 거고, 정확히 개인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형태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떤 x가 a보다 작을 때고요. 이쪽은 x가 a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 이만큼은 x가 a일 때가 될 거라는 거죠. 얘가 316이고. 무조건 이거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소관계 비교할 때, 그러니까 대소관계 비교를 할 때 가장 기본 형태가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기본 형태는 두 개를 빼서 비교하는 거야. 두 개를 빼서 비교하면 이쪽은 이거예요. 0보다 크냐? 아니면 0이냐? 0보다 작냐? 3일률이니까 세 개 중에 하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뺐을 때 0보다 크면 넘기면 되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고요. 얘는 A랑 B랑 같다라는 이야기고, 이쪽은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응용을 봤을 때, 응용이 됐을 때,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루트 3이 있고, 만약에 2가 있어. 물론 누가 더 큰지 알아? 그죠? 물론 누가 더 큰지 알아. 속으로 난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이건 할 수 없지? 자, 얘가 아마 1.7이라는 걸 알 거야. 근데 이게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곱을 해봐? 3. 이거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게, 얘는 무조건 이거야 돼. 무조건. 자, 무슨 수인 경우야? 양수인 경우만 한다. 양수인 경우. 약간 무조건 양수라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경우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를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실용적일 수 있어요. 무슨 트가 나오거나, 루트가 나오거나, 이쪽은 무슨 대값이 나오거나, 절대값이 나오거나. 왜? 절대값은 제곱하면 죽어요.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 제곱과 B 제곱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어차피 결국은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고 0이고 0보다 작다라고 쳤을 때, 이게 되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큰 거니까 당연히 그럼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이랑 b 제곱이 같으니까 같은 부호면 얘는 a랑 b랑 똑같다는 얘기고요. 이쪽이 a 제곱이 b 제곱보다 작으니까 같은 부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수인 경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1번이 여기는 얘가 기본이긴 해. 얘가 기본. 빼서 비교한다. 그러니까 빼서 비교가 기본이에요. 빼서 비교. 이게 기본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 두 개를 빼가지고 모는 거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빼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루트나 절대값이 보인다. 그럼 이런 거 제곱하세요. 거의 이거 두 개가 95% 이상입니다. 나오는 거 90% 이상. 근데 진짜 그냥 뭔가 응용 두 번째 거의 되게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얘도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같은 부호라고 봐도 되긴 하거든요. 같은 부호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그냥 양수인 경우라고 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양수 만들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건 뭐죠? 이쪽은 b분의 a.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약간 빼서 비교해야 돼. 빼서 비교의 느낌이에요. 빼서 비교. 이거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나눠서 비교. 이 느낌이라고 나눠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될 수 있는데 이게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냐, 1이냐, 1보다 작냐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야. 그럼 얘는 이게 A가 B보다 크겠죠. 얘는 A랑 B랑 똑같을 거고 이쪽은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죠. 얘는 1이 기준. 이렇게. 1이 기준. 그래서 얘도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음수나 어떤 부호들을 생각하지 않을 거면 그냥 빼서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루트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제곱해서 빼서 비교겠죠. 그냥 빼서 비교, 제곱해서 빼서 비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눠서는 요즘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나눠서. 근데 뭐 그게 기니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왔을 땐 얘를 쓸 수 있겠지만 그냥 거의 이거면 끝이네요. 두 개.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것만 알아두시면 완벽하다는 거죠. 그냥 그게 끝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부등식의 증명이 그냥 진짜 문제 푸는 방법이야. 아 잘못 썼네. 2번과 3번 내용입니다. 3번과 4번이 아니라 2번과 3번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완전 제곱 형태 만들기. 저는 완전 좀 만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만들기. 그 다음에 부등식 증명의 기본은 빼는 거야. 두 개를 빼시면 됩니다. 두 개를 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절대값이 나오면 근데 제곱에서 뺀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절대값과 제곱이 섞여 있을 때 a 제곱 이꼴 절대값 a의 제곱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 a 플러스 b가 있고 갑자기 따로따로 절대값 a 더하기 뭐 이런 게 있다고 쳤을 때 이런 거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이게 항상 뭐 0보다 크고 나왔다 이렇게 딱 쓰면 그럼 이거를 제곱해서 뭔가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이걸 제곱하나 그냥 a 더하기 b를 제곱하나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돼요? 이런 거야 그냥. 그래서 절대값과 제곱이 섞여 있을 때 a 제곱 이퀄 절대값 a의 제곱 이걸 이용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싶으면 나눠서 비교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알겠죠? 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진짜 이게 끝이야. 진짜로. 그리고 제발 너네 언제나 생각하지만 점수가 깎일 수 있는 요소는 되게 많거든요. 한 6번에 거의 별표를 뚫어버려야 돼요. 증모 성립 조건 오지게 중요하다. 오지게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좀 옛날 거긴 할 수 있는데 이제 개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성격이 안 좋은 선생님도 있잖아. 그냥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 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4번이라고 쓰고요. 4번이라고 쓰고 실수였을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만약에 0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돼요? 이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럼 얘는 절대 부등식인데 항상 0보다 뭐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을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왜 제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두 개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다섯 번째 이게 있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얼마라고 하면
0이라고 하면 그러면 A가 얼마고요? 0 곱하기 얼마인 거야? 0인 거 똑같은 거야. 돼요?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왜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냐면 이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건 등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값이 아니라 무슨 위를 구하는 거죠? 범위를 구하는 거죠. 그치? 근데 이쪽은 정확하게 어떤 값이 나오는 등호니까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등호라는 게 무슨 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에 해도 어떤 거에서 기준이라 그랬냐면 방정식의 실근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오는 순간, 등호가 나오는 순간 제발 여기서 이제 이거죠. 등호 성립 조건이죠. 무조건 써주는 게 맞아요. 특히 서술형이나 그런 데서는 이거 안 쓰면 무조건 점수를 깎습니다. 최소한 점수를 깎는 거고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아예 점수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틀렸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등호 성립 조건은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한 거예요. 돼요? 알겠죠?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얘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보면 넘어가 볼래요? 574번. 574번 하고요. 577번 두 개를 좀 풀어드릴게요. 두 개 이렇게 이걸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끝이야. 이 내용이 끝입니다. 한 판이 끝이야 그냥. 얘는 그냥 이걸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에서 5번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할 거고요. 자 이거 볼게. 풀어볼게요. 자 574번. 기억.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입니다. A 플러스 B. 되니? 자, 그럼 봐봐. 대소관계 비교하래. 기본이 뭐에서 비교하는 거죠? 할 수 있겠니? 못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대값이 들어있어요? 그럼 무슨 곱을 하라는 얘기야? 제곱을 하라는 얘기죠. 돼요? 이해 가요? 그럼 여기 이걸 제곱하니까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뭐가 다르죠? 같다. 진짜 분위기. 그럼 얘는 그냥 B제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쪽은 2배라고 쓰고 절대값 AB라고 써야 돼. 절대값 AB. 굳이 그러니까 진짜 유치하게 쓰자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A랑 똑같습니다. 굳이 쓰자면 굳이라고 뭔가를 좀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두 개를 내가 빼서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배라고 하고요. 절대값 AB 마이너스 그냥 AB거든요. 그럼 아까 내가 써준 것 중에 절대값이랑 원래 거랑 누가 더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이 크거나 같죠? 그럼 얘는 0보다 뭐가 같을 거라는 얘기야? 크거나 같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는 맞을 거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이쪽이 절대값 A 더하기 B와 항상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요.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요. 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증명을 해놓고 당연히 이쪽은 여기서 단 이걸 써야 돼. 등호는 이럴 때 성립한다고 써야 되거든요. 생각해봐. 얘가 0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랑 얘랑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나 원래 걸 씌우나 똑같다는 건 A, B가 0보다 뭐하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이거일 때 성립. 이걸 반드시 좀 써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얘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문제가 있긴 하거든. 솔직히. 근데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해놓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진짜 구해야 될 때 안 구하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아까 적었던 1, 2, 3, 4, 5, 6번 안에 거의 다 들어가요. 거의 99.9%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쓰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등호가 있어야지 맞아요. 등호가 있어야지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니은. 진짜 얘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앞에 있는 거 그냥 그 번호 있는 것만 다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니은 보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란 말이야. 이게 절대값 A 빼기 B거든요. 얘는 이겁니다. 첫 번째.
두 개로 나누면 원래 이거 애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하거든요. 두 번째 것만 하거든. 근데 첫 번째 거 필요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0보다 뭐 할 때가 있을까? 작을 때가 있어. 이거부터 먼저 써야 돼. 증명을 할 거. 왜냐면 애들은 두 번째만 증명한다고 분명히 말했어. 자, 근데 얘가 이거보다 작을 때도 있단 말이야. 돼요? 그럼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이쪽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라는 건 음수인데 절대값 A 빼기 B라는 건 얘는 당연히 이쪽은 무슨 수예요? 0보다 뭐가 같을 수밖에 없죠?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얘도 0보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얘가 뭐냐면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항상 성립, 항상 성립. 왜냐면 얘는 0보다 작은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겠지.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이거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괜찮아요. 얘는 오케이. 얘를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쓰면 생각보다 이게 좀 감점이 될 거야.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왜냐면 틀린 걸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나는 알려줘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안 쓰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도 양수고요. 이쪽도 양수니까 무슨 곱해서 비교하자는 얘기야? 제곱해서 비교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배 절대값 AB가 될 거고요. 자, 다음 이쪽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여기는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그냥 2AB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은 여기는 뭐냐? 이거 이콜 얘네들은 사라질 거고요. 2가 되고 AB 마이너스 절대값 AB가 될 거니까 그럼 이쪽은 뭐냐면 항상 절대값 쪽이 더 크거나 같다며. 그럼 얘는 0보다 뭐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냐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라는 건 절대값 A 빼기 B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근데 마찬가지야. 단, 등, 호, 성립 조건은 단. 그러니까 등호는 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써도 돼요. 자, 여기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끝이죠. 이렇게 이때 성립하는 거. 이거 이때 성립 이렇게 하시면 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니은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디귿. 디귿은 루트 A 플러스 루트 B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루트 A 플러스 B예요. 단, 그래가지고 루트가 나오니까 그럼 얘는 무슨 수가 나왔죠? 루트고 항상 무슨 수라는 확신이 있어요? 양수라는 확신이 있죠. 그럼 얘는 무슨 곱을 해서 비교한다는 얘기야? 제곱해서 비교한다. 그래서 그냥 빼거나 제곱해서 빼는 거 거의 그 두 개로 거의 끝날 거예요. 그냥 비교할 때. 그래서 이게 항상 옳은 거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비교하시면 되고요. 빼서 비교하는데 그거죠. 그냥 빼서 비교할 거냐, 제곱해서 빼서 비교할 거냐,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제곱해서 할 거면 무조건 양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루트가 나오거나 무슨 대값 나오는 거라는 얘기야. 절대값이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별거 없어. 그럼 제곱하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2배 루트 A. 여기는 A 더하기 B야. 그럼 2개 뺐어. 그러면 이게 2배 루트 AB고요. 둘 다 0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돼요? 그럼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돼요? 그러므로 이쪽은 뭐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클 수밖에 없다. 얘는 등원 조건 필요 없으니까 등호가. 이게 끝이. 증명하시면 되게 맞았어요. 니은 디귿입니다. 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까지 오래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575번도 결국은 제곱해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셋 다 제곱해서 비교해라. 제곱해서 비교해라. 돼요? 이거고 576번도 제곱해서 비교하세요. 그냥 제곱해서 비교하라는 얘기야. 자, 근데 577번을 하자. 이게 낫겠다. 자, 577 이걸 봅시다. 577번은 이거긴 한데 볼게요. 자, 이렇게 577 절대 부등식의 개수를 구하려 합니다. 기억 A는 5보다 크다. 얘를 찍으면 집에 가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인 거잖아. 뭐야 이건 필요 없네. 또 니은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이게 절대 부등식. 이게 절대 부등식. 그럼 4a-1이고요. 4a래.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라지니까 마이너스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으니까 니은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디귿 a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 a보다 크다 이거. 너무 이게 부등식이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 이대로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그렇잖아요. 그럼 얘를 피곤하니? 약간 좀 우수에 찬 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그런 거 그죠? 미안해요, 그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좀만 참아요. 파이팅! 자, 봐봐. a 제곱 빼기 a 플러스 몇 분의 1이죠? 무슨 제곱식 만들자? 그치 이거야. a 제곱 마이너스 a라고 쓰고 반의 제곱이니까 3분의 이거 자체가 무슨 제곱식이에요? 근데 그거네. a 빼기 몇 분의 1 제곱이다? 그럼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뭐가 나왔을까? 그거 나왔겠죠. 그럼 얘는 뭐 할 수도 있다? 0과 같을 수도 있다. 돼요? 그럼 여기서 단 등호는 a가 몇 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1대 성립.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거지 크다는 아닙니다. 크다는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귿이 틀렸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리을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ab예요. 자,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아니야? 똑같습니다. 무슨 제곱식 만들자? 완전 제곱식. 그럼 a제곱이 있어. 마이너스 ab가 있어. 반을 제곱하니까 4분의 b제곱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4분의 몇 b제곱이야? 3b제곱이죠. 돼요? 그럼 완전 제곱식 몇 개 나올까? 2개. 하나는 a 빼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플러스 2분의 루트 3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항상 0보다 뭐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크거나 나설 수밖에 없다. 제곱이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맞긴 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맞아. 근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나타나는데 그럼 여기는 이거 0이고 얘도 0일 때니까 b가 0이고 a도 0일 때가 되는 거죠. 돼요? 이때 성립한다. 이걸 쓰자는 얘기죠. 이거 1대 성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그냥 보자. 미음도 성립할 거고 비읍도 성립할 겁니다. 그럼 얘는 두 개 다 무슨 곱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비교하시면 되는데 비읍할 때 좀 주의할 게 비읍할 때 그러니까 비읍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괜찮은데 얘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쪽은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눌 수밖에 없다. 돼요? 그죠? 첫 번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성립. 이쪽은 제곱해서 비교한대. 그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좀 너네 이렇게 막 괴로움에 몸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산술기하까지는 합시다. 코시는 다음 시간에 뭐 한 번에 하면 되니까 산술기하까지만 이거 그냥 바로 끝낼게요. 자,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사이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시험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돼요. 기본적인 무슨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인데 그 중에 네임드가 있어. 그 중에 네임드.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애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중에 하나가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 평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술평균이라는 건 그냥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산술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합에 관한 평균인 거고요. 기하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게 곱에 관한 평균이야. 이건 합에 관한 평균이고요. 곱에 관한 평균이야. 그래서 그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근데 얘를
증명을 할 때는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루트 A라는 게 있고요. 루트 B라는 게 있어요. 그럼 A도 양수고요. B도 양수예요. 돼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이 다 나온다니까 이게? 그럼 봐봐. 제곱하면 A 아니야? 네. 무슨 수일까 그럼 얘가? 양수. 제곱하면 양수니까 얘를 두 글자로 무슨 수라고 부르면 돼요? 실수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럼 얘도 제곱하면 양수니까 무슨 수일까? 실수죠. 그럼 두 개를 빼도 무슨 수일까? 실수죠. 약간 끝말잇기 같은데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또 실수라고 얘기하면 그 실수하는 거야. 알겠죠? 아 미안해.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죠? 자, 그지? 실수 빼기 실수가 실수잖아요. 걔를 무슨 곱했죠? 제곱. 그럼 항상 0보다 뭐가 많았죠? 이거야. 오케이? 그렇잖아. 이거야. 여기서 파생된다 얘들아. 자 그럼 봐봐. 이거 제곱하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배 루트 a. 항상 0보다 커. 항상 0보다 커 나한테 그래서 a 더하기 b가 항상 2배 루트 a. 그래서 난 차라리 얘를 이렇게 기억하는 게 100만 배 낫다고 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양수 두 개를 하자. 양수 두 개 하자. 양수 두 개 하자. 양수 두 개 합이야. 항상 그 얘가 2배 루트 곱입니다. 두. 항상 그런 이걸 기억하는 게 차라리. 이 안에 양수 조건이라는 게 다 들어간다. 양수 두 개 합이야. 양수 두 개 합하면 항상 2배 루트 곱보다 커 나온다. 그냥 이게 끝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얘가 뭐냐면 양수 조건이 있어. 양수 조건. 이게 있어. 양수 조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양수라는 게 나왔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양수 두 개 합이야. 그게 두루 곱보다 항상 커 나왔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고요. 자, 그다음 놓고 봤을 때 많이 나온 형태가 역수의 합인데 역수의 합. 이게 나왔을 때 이것도 약간 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거 장황하게 보는 것보다 그냥 이거를 가져가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역수합이면 얘는 곱이 일정이에요. 이래서 그냥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해주면 한줄기하를 되게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슨 호 성립 조건이냐면 증호 성립 조건이 있고요. 당연히 얘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얘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단 등호는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곱한 게 0일 거니까 이놈과 저놈이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같다. 그럼 그냥 A랑 B랑 뭐 한 거예요? 같은. 이거 일 때 성립하는 거죠. 두정이 같을 때죠. 보이는 거 같을 때. 그냥 그게 끝이야. 그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그냥 그게 끝이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그 모든 걸 싹 다 좀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약간 기본적인 것만 좀 하고 그래서 문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기억할 공식은 양수 두 개 합은 항상 2배 루트 곱보다 커 낫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빨라요. 그냥 이러면 거의 끝날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뭐를 보냐면 쉬운 건 이거긴 해요. 쉬운 거는 뭐라 그럴까? 586번 586 쉬운 게 이거예요. 쉬운 건 이거야. 자, 지난 시간에 오지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건 무슨 입합 만족한다 했죠? 대입합 만족한다. 그럼 a분의 2 더하기 얘는 3분의 b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1이래. 이게 1이래요. 자, 근데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큰데 둘 다 무슨 수예요? 양수. 항상 아무 생각 없어. 왜? 생각이 없으니까. a, b분의 뭐예요? 돼요? 그럼 루트 AB 넘겨. 루트 AB가 이쪽은 2 루트 6보다 커 나왔으니까 제곱하면 되겠죠. AB는 4, 6, 24 이거. 끝. 최소값. 되니?
이 끝이야. 뭐 별거 없어요. 자, 근데 아마 어렵진 않을 건데 아마 579번을 좀 보여요. 579번, 579.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이런 거 있잖아.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예요. 그럼 어쨌든 양수 조건이니까 산술기하를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4A 플러스 B분의 1이 되는 거고요. A분의 1 더하기 9B래 이렇게 된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A 더하기 B라고 쓰고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1의 뭐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딱 나온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 돼요? 그쵸? 그러면 봐봐라. 이거 너네 아마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 해서 2배 루트 뭐죠? A, B가 최소값 아니야? 이거는 2배 루트 A, B분의 1 이렇게 딱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 두 개를 뭐 한다고 생각할까? 곱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랑 이거 사라지면 뭐 나오죠? 4 나오죠. 이거 답이 얼마야? 4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오 개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봐봐. 2를 곱해 2배 루트 곱이야 4다? 뭐야 B분의 4야 라고 쓰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2배 루트라고 쓰고 A분의 9B 돼요? 그럼 두 개를 곱해가지고 오씨 개꿀인데 이러면서 4 곱하기 자 이쪽은 A 날라가고 B 날라가고 그럼 루트 4 루트 9니까 2 곱하기 3이니까 이쪽은 6이 되는 거죠. 돼요? 아마 얘를 24라고 쓰고 그죠?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돼요? 오케이? 근데 답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봐봐. 여기서 이건 틀렸습니다. 위에 건 맞았고 아래 건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건 매우 위험한 거야. 이렇게 풀 거면 확실하게 뭘 따져줘야 돼요? 이걸 따져야 돼요. 되니?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최소고요. 얘가 최소인 걸 곱하는 거잖아. 돼요? 야 최소라는 건 무슨 호를 만족할 때인 거야 다시 말하면? 등호. 그게 최소값 아니야? 그쵸? 그럼 봐봐. 여기가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면 얘랑 얘랑 뭐 할 때야? 같을 때 아니야? 야 니네 아는 거 아니야? 알잖아. 저게 같을 때잖아 아까. 그럼 얘네 둘이 같을 때니까 A 이퀄 뭐일 때 최소야? 그치? 그럼 얘들 봐봐라. 언제 최소야? A분의 1 이퀄 뭐분의 1 때 최소야? 그럼 얘도 어차피 뭐 이퀄 뭐야? A 콜. 그치? 그럼 얘도 언제 최소가 되는 거라고? 두 개 같을 때. A, B가. 얘도 언제 최소가 되는 거죠? 두 개 같을 때. 그럼 얘가 최소일 때 얘도 무슨 소가 될까?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상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건 기억하시면 돼요. 되니? 근데 봐봐.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4A랑 뭐분의 1이랑 같을 때야? B분의 1이랑 같을 때야. 그럼 생각해봐. 이쪽은 A, B가 몇 분의 1일 때요? 4분의 1일 때 최소죠. 근데 얘는 봐봐라. A분의 1하고 몇 B랑 똑같을 때야? 돼요? 그럼 A, B가 몇 분의 1일 때야? 9분의 1일 때죠. 그럼 이때랑 같은 때니 전혀 다른 때니? 그치? 그럼 얘는 인셉션이야.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왜? 아니 이때 최소일 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무슨 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전개에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애들이 물어보는 게 처음에 이거야. 왜? 어떨 때는 그냥 산술기하 2번 쓰면 되는데 어떨 때는 안 돼요가 이거야.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그 해도 되는 때는 등호성 조건이 뭐 할 때는 가능해요? 같을 때는 가능하고 이렇게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풀어야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각각을 그래서 곱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무슨 개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개하겠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얘 전개하면 뭐 돼요? 4 더하기 이쪽은 9 더하기 얼마냐? 그럼 여기는 A, B분의 1이고요. 더하기 36A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정돼 있는 상태야? 고정돼 있는 상태야. 이건 무조건 13인 거야. 되니?
그럼 여기에 무슨 속값만 구해가지고 최소값만 구해서 13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네 둘을 보니까 상황이 이제 한 개밖에 없어. 상황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무슨 기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산술기를 쓸 수 있고 역수의 합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항상 2배 루트 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네. 얼마다? 10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얼마다? 25가 최소값이. 2차가 아니라. 되니? 이거는 좀 약간 주의해야 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무슨 호성립 조건이 중요하다고요? 등호성 조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좀 나오냐면 그 넘겨봐서 그런 거 있잖아. 그 어디니? 585번 있죠. 585번. 그걸 좀 볼래요? 가끔 이제 약간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0보다 뭐가 돼요? 크대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가 얼마래? 5래. 그럼 x, y가 같은 부호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는 실수라는 것 때문에 사실 뭘로 써도 돼요? 코시로 풀어도 되거든요. 이 풀이 중에서. 근데 어차피 나는 얘는 안 하고 싶어요. 어차피 그때 빼고 안 써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쪽 동네는 코시가 거의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그죠? 뭐 나오면 어쩔 수 없지. 해야 되는데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코시가 안 나올 건데. 근데 봐봐. 자, 그럼 생각해봐. 얘네 둘이 같은 부호인데 더하는 게 양수래. 그럼 둘 다 무슨 수예요? 그치, 둘 다 양수야. 그럼 갑자기 산술기야. 이러면서 그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거 일 때 뭘 구하래? x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돼요? 돼요? 이거의 무슨 속값이래? 최소값과 그때 x, y값 구하라는 건 무슨 호성립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야? 등호성립 조건인 거야. 돼요?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럼 얘가 있잖아. 고정이 돼 있죠. 근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 있어요? 역수 관계 있죠. 이 두 개를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라는 얘기야. 쌤이 있는데? 알겠죠? 그쵸? 이제 구하면 되니까. 봐봐. x 더하기 y는 이미 5니까 이거 이용해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 거죠. 잠시만. 그럼 얘는 이게 전개하면 1이니까 2가 되고 플러스 얘는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죠. 돼요? 그럼 이게 사실은 얘가 이거야. 5배 쓰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 거거든요. 이렇게 5배? 5배. 자, 그럼 중요한 건 얘는 가지고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양수조건이잖아. 무슨 술기야 쓸 수 있다? 산술기야. 2배로 2 곱이니까 이 총 얼마야? 2. 돼요? 네. 그럼 전체의 최소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4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여기 있는 두 덩어리가 뭐 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같을 때라고 보면 돼요. 그럼 두 개 같으니까 이쪽은 y제곱 이퀄 무슨 제곱이니까? x제곱이니까. 돼요? 근데 어차피 같은 부호 아니야 양수인 거? 네. 그쵸? 그럼 깜짝이야. 자, 그럼 얘는 x랑 y랑 뭐 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같을 때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볼게. x랑 y랑 더한 게 얼마나 그랬어요? 5라 그랬죠. 근데 x, y가 뭐 할 때라 그랬죠? 같을 때니까 얘가 몇 분의 5가 되는 거고 2분의 5고 얘가 몇 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분의 5가 되는 거죠. 돼요?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최소값은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x, y 값은 둘 다 몇 분의 5일 때라는 얘기야. 2분의 5일 때라는 얘기죠. 돼요? 이 정도는 풀어줘야 돼. 이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산술기하는 얘보다 오지게 어려운 게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식정리를 통해서 뭔가 식정리 이걸 통해서 뭔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먼저 잘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시험 보기 얼마 전에 그때 장난스러운 거 몇 번 더 하면 돼요. 물론 교재에 그 문제가 있긴 해요. 있긴. 근데 숙제 안 낼 거야. 잠깐 보면 그나마 약간 좀 잔망스러운 게 593번을 좀 볼래요? 593번? 깜찍하게 뭐라고 나왔니? 되게 생긴 게 흉악하게 생겼죠? 그죠? 이런 게 약간 좀 잔망스러운 거고요. 진짜 개빡치는 건 어디 갔니? 문제 적응하기 쪽에 그거 있어. 그 601번 같은 거 있잖아. 601번 이런 거예요. 짜릿합니다. 물론 강남 거긴 해. 강남 거긴 한데 이게 있어. 그리고 봐봐. 602번, 603번, 604번, 605번 이런 거. 근데
야,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605번만 하고 내가 끝낼게요. 지금 오늘 끝내고 숙제는 그 너네가 풀 수 있는 건 풀어갖고 오면 되거든요. 전망스러운 것까지니까 593번까지. 여기까지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쭉 그 앞부분을 집합 명제,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 있는 거 다시 한번 다 볼 거예요. 프린트도 나눠드릴 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할 건데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있는 거까지 풀어갖고 오시고 거기 있는 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아마 진도를 안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만 열심히 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 오늘 자 요건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중학교 때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좀 잘 모르거든요. 나는 중학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근데 중학교는 내가 생각하기론 애들이 되게 중학교 시험 생각하면 훗 이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거만해. 약간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래. 그럼 왜 나와요? 이래.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약간 능변이야. 능변.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꺼내는 말인데 능동적인 변태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야. 왜냐면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 문제에서 절대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뭔가를 줄 수 있냐, 안 줄 수 있냐, 그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봐봐. 2x 제곱에 뜬금없이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분의 24에 x 곱 이퀄 p일 때 최소값 m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p는 거야. p 더하기 실수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실수는 막 컷이 아니냐고 물어봐. 야 무슨 곱했어 그래서? 제곱했죠. 그럼 당연히 무슨 수예요? 양수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면 그리고 약간 역수 느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술 기하를 써야 될까?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데 되게 개빡치는 건 뭔지 알아요? 무슨 수의 합골이라고 쓰고 싶은데 역수의 합골이라고 쓰고 싶은데 비정목을 이게 아니야. 그죠? 생각해봐.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 틀린다. 둘 틀릴까? 약간 이런 거잖아. 그죠?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방법은 진짜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얘를 이쪽에 맞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맞추다가 가래기가 찢어져요. 쫙 이렇게 보죠. 좀 생각해봐. 분모를 바꾸는 건 좀 그렇잖아. 얘가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왜? 줬다 빼시면 되니까 치사하게. 근데 봐봐라. 자, 꼴에 한 번 더 똑같어. 왜? 얘는 앞대가리 얼마야? 앞대가리 얼마야? 갑자기 욕하고 싶어. 그죠? 얼마나 더러워. 그냥 깔끔하게 좀 뜰거 300제곱 쓰면 되잖아. 얼마나 짜릿하잖아. 그럼 이렇게 두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빼면 돼. 그렇잖아.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지 말아야지. 자, 속으로 그래도 네가 냈잖아 라고 했지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수 배라는 방법이 있죠? 실수. 몇 분의 2배 하면 될까? 3분의 2배로 갑시다. 그죠? 3분의 2배. 3분의 2배로 가면 얘가 몇 분의 2만 되는 거야? 3이 2가 됐잖아. 그럼 여기 3분의 2배 하면 얼마죠? 돼요? 그럼 더 빼기 3분의 2 나고 치면 그럼 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x제곱 플러스 3분의 1 여기에 2배라고 하면 좀 낫긴 할 거야. 나는 멍청해서 그래. 내가 멍청해서. 너는 그냥 바로 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이쪽은 3배가 될 거고 이거 보면 24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겠다라는 거죠. 산술기하를 쓰겠다. 그럼 이게 항상 2배 루트 곱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거 사라질 거고요. 여기 3파는 있어야다가 16이 돼요. 16. 그럼 여기서 3분의 2를 뺐다. 됐니? 그래서 4이 8이니까 8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24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20이죠. 3분의 20.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22가 될 거고요. 그럼 그때는 뭐가 없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때는 제발 갑자기 또 문득 불안해지는데 우리 이걸로 산술기하 쓴 거잖아. 갑자기 두 덩어리가 같다고만 생각해서 이 두 덩어리 같으면 우리 머리가 덩어리 되는 거야. 알죠? 그건 아닌 거 알죠? 산술기하 쓰는 게 이거잖아 얘들아. 흥분하면 안 돼. 나는 복잡한 거 싫어요.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망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거 두 개 갖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 막 저주한다. 네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된대. 아니 그건 난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일 때. 그러면은 생각해봐 아까 그냥 이거였고 이게 얼마냐 이거. 이게 1이었잖아. 3x 플러스 1. 근데 같을 때 아이씨, 그냥 하지 말걸.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은 x 제곱 2x 제곱 플러스 3분의 2 이꼴 3x 제곱 플러스 1분의 24일 때 똑같을 때입니다. 그럼 귀찮으면 그냥 얘를 x라고 t라고 둬. t 여기는 t라고 주세요. 그럼 여기는 2t 플러스 3분의 2고요. 귀찮네요. 3t 플러스 1이고요. 얘가 20가 되겠죠. 그러면은 6t 제곱 그 다음에 2t에다가 2t 4t 플러스 3분의 2가 되고 빼기 24 이퀄 얼마나 이게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자, 마이너스 3분의 70이죠. 이거 해야 돼? 자, 여기 세배하니까 18t 제곱 플러스 12t 빼기 70. 컨닝 안 되나? 이거 얼마냐 이거? 2, 9, 18. 그러면은 7 곱하기 10. 안 되겠다. 7 곱하기 10. 안 될 것 같은데? 3, 6, 18. 진짜 짜증나. 됐다. 맞나? 맞죠 이거 그죠? 생각해보니까 약분해야 되네. 내가 멍청해놓고 욕했네. 죄송합니다. 자, 또 봐봐. 여기 플러스니까 얼마냐 이게?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러면은 t가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일 때가 돼. 3분의 5일 때. 그래서 얘가 x 제곱입니다. 그래서 뭐 별건 없어요. x 제곱이 3분의 5일 때.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죠. 나름 배려했네. 3분의 22에다가 3분의 5를 더하니까 3분의 27이네. 9잖아. 그래. 어쨌든 답은 깔끔하네요. 답은 깔끔하네, 그죠? 하지만 거짓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것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능동적으로 그냥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방법은 그러니까 누가 더 쉬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바꾸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이거를 바꿔서 변형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식변이에요, 식변. 근데 아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까지는 나와요. 이 정도까지는 이 동네에서 나와요. 많이 봤어요. 여기까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 603번, 604번, 602번도 할만할 거야. 602번도 할만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잘. 강남이었으면 해야죠. 너는 해야 될 수 있어요. 끼리끼리. 너는 약간 유사 강남 아니에요? 강남의 느낌으로 내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그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는 약간 판단하시고 그래서 특히 601번 같은 거 보면 아마 막 화가 나서 막 참을 수가 없을걸? 이야! 그래서 막 거의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지금 안 할 거니까 미래에 나한테 밀어야죠. 하기 싫어요, 나도 지금. 그래서 너네 졸린 표정을 또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4시 반이지? 10분 뒤에 가야 되네? 그럼 시험지만 들고 치는 거네? 네. 약속했죠. 너 만약에 다음 시간 안 해오면 나만 쪽쪽 빨아먹을 거야. 핫초코 먹으면서 막 허쉬 초콜릿 드링크 같아 이러면서 막 되게 놀릴 거야. 너 근데 막 비겁하게 그러면 안 된다. 막 너 막 찍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을게 그럼. 자, 너 시험 좀 받고 가야지. 너 너무 정당하게 그냥 도망가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10분 안에 시험 좀 안 들어올게요.